승무패 73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발렌시아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발렌시아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바르셀로나가 보여주는 경기력을 고려하면 발렌시아 원정에서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꽤나 리스크가 커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렌시아라는 팀은 라리가에서 홈발 랭킹 2등, 홈 어드밴티지를 두 번째로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스타야라는 홈구장에서 홈발이 강력한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홈 7경기에서 실점이 딱 3골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라리가 홈 7경기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5번으로 굉장히 수비 집중력이 높은 홈 경기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 원정 7경기에서 3승 3무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실점 경기 역시 원정 7경기 중에서 2번으로 원정에서 실점 빈도가 높은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바르셀로나가 원정 경기에서 비겼던 팀들을 살펴보면 헤타페, 마요르카, 그라나다, 라요 같이 발렌시아보다 체급이 낮거나 비슷한 약팀들을 상대로 모두 무승부에 그쳤던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렌시아 원정에서도 무승부로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리가뿐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까지 포함을 한다면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샤흐타르 원정에서도 0대1 패배를 당했고 주중에 펼쳐졌었던 엔트워프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바르셀로나가 2대3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확실히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심한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펼쳐진 엔트워프 원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별리그 1등을 확정한 상황에서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선발로 기용을 하는 등 굉장히 어정쩡한 로테이션을 가동한 바르셀로나의 차비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체력 안배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차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수비는 물론 공격 상황에서 이렇다 할 약속된 패턴이 없는 전술 운영으로 현재 선수단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경기 운영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현재 경질설까지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마저도 현재 바르셀로나의 주포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최근에 급격하게 골 결정력과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바르셀로나 특유의 공격력도 하락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리스크가 최근에 주전 골키퍼 테어 슈테켄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백업 골키퍼인 이냐키 페냐 선수가 처음 3경기에서는 준수한 선방 능력을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지로나 상대로 4실점, 직전 엔트워프전에서는 3실점을 당하면서 2경기 7실점으로 확실히 골문이 불안한 모습이 생기고 있는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발렌시아 특유의 홈발과 홈에서의 짠물 수비, 바르셀로나의 올 시즌 원정 기복과 원정 무자비, 그리고 주중 엔트워프 원정에 따른 체력 누수와 바르셀로나의 에이스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골 결정력 저하 등을 고려한다면 바르셀로나가 또다시 원정에서 통수를 치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라리가 4경기에서 1무 3패 하락세에 빠져 있고 직전 헤타페 원정에서 주전 수비수 파울리스타와 수비형 미드필더 하비 게라 선수가 나란히 퇴장을 당하면서
핵심 자원 전력 누수가 심한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승리까지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발렌시아가 올 시즌 라리가 3연패가 없었다는 패턴,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리그 2연패가 없었다는 패턴이 사이좋게 유지가 되려면 이변 픽은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8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알메리아 대 마요르카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알메리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이지만 알메리아의 시즌 첫 승을 다시 한번 응원을 하면서 알메리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분위기나 팀의 조직력을 고려하면은 원정팀 마요르카 쪽이 경기력적으로는 그래도 근소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4경기 2승 2무 무패로 나름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이 주포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그래도 사일 라린이라는 공격수가 직전 세비야전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한 마요르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요르카가 라리가에서 헤타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세트피스 득점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압도적인 높이와 세트피스 한 방으로 재미를 볼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실점이 무려 39실점,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이고 세트피스 실점 역시 6골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요르카의 세트피스에도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도 최전방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지면서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특히나 헤딩 뚝배기 마무리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의 세트피스 한방 위력이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오픈플레이 공격 지표를 살펴보면 알메리아가 기대 득점이 16.76골로 전체 7위로 상당히 높은 반면에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10.60골로 카디스, 라스팔마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낮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요르카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오픈플레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알메리아의 공격 전개가 날카로운 모습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도 알메리아가 1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당시 슈팅 숫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대 13으로 오히려 아틀레티코 상대로 알메리아가 더 많은 슈팅을 가져갔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 알메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알메리아의 첫 승을 한번 노려보는 이유는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라자로라는 측면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깜짝 활약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라자로라는 공격 자원은 2002년생 상당히 젊은 측면 공격수인데 지난 시즌에도 알메리아에서 백업으로 활약한 선수인데 지난 시즌 19경기에 출전해서 6골을 넣어주면서 해결사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그 6골 중에서 3골이 다름 아닌 지난 시즌 마요르카와의 홈 경기에서 3골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었던 라자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알메리아의 라자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9경기 중에서 7경기를 교체로 출전을 해서 이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지만 시즌 도중에 알메리아가 가리타노라는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라자로 선수의 출전 시간이 그래도 전임 감독 체제 때보다는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홈 경기에서 마요르카 상대로 3골을 넣었었던 이 라자로라는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깜짝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면 알메리아가 시즌 첫 승을 한번 노려보는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이코비치 골키퍼와 함께 유일하게 16경기 전경기 선발 출전을 하고 있었던 주전 중앙수비수 발리엔트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마요르카의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올 시즌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실점이 3배 증가하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고 패턴적으로도 올 시즌 리그 2연승이 없었던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한번 부러질 타이밍이라고 본다면 투표율이 높은 무승부보다는 메리트가 있는 알메리아의 승리 구미가 좀 더 당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9번 경기는 과감하게 알메리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브렌트포드 대 에스턴 빌라의 경기인데 브렌트포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브렌트포드의 최전방 골 결정력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최하위 셰필드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 풋볼 살롱이 셰필드 승리 이변을 적중을 시킨 바 있고 그 최대 근거로 브렌트포드의 공격수 은베우머 선수의 부상 결장을 꼽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수 아이반 토니 선수가 징계로 인해서 결장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나마 은베우모라는 공격수가 리그에서 7골을 넣어주면서 브렌트포드에서 가장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기 역시 은베우모 선수가 부상 여파로 결장이 유력한 브렌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경기 셰필드 원정에서 브렌트포드가 은베우모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 득점 값이 0.66골로 상당히 낮은 기대 득점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빈곤한 공격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은베우모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브렌트포드가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 난조가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아쉬운 점이 세트피스 기대 득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7.55골로 전체 두 번째로 높지만 실제 세트피스 득점도 3골에 그치고 있는 브렌트포드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브렌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견고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브렌트포드가 세트피스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브렌트포드의 은베우모 선수가 왼발 세트피스 킥이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은베우모가 빠지게 된다면 브렌트포드가 세트피스 특히나 오른쪽 측면에서 얻는 프리킥이나 코너킥의 정교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오픈플레이 상황에서도 브렌트포드가 기대 득점 19.80골에 못 미치는 16골 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투폴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과 원정 기복이 꽤 심한데 홈에서는 8전 전승을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3승 2무 3패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빌라가 원정에서는 홈보다 득점이 15골이나 감소가 되고 실점은 10골이 증가하는 경기력 기복을 원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지린스키, 보스니아 원정을 치르고 왔는데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지만 체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올 시즌 컨퍼런스 리그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4승 2무 1패인데 2무 1패가 모두 원정 경기에서 나왔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버햄튼 원정 1대1 무승부, 본머스 원정 2대2 무승부, 리버풀 원정 0대3 패배가 주중에 컨퍼런스 리그를 치른 주말 원정 경기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브렌트포드 원정에서도 충분히 아스톤빌라가 경기력 기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적으로도 브렌트포드가 올 시즌 리그 3연패가 없었고 상대 전적 면에서도 최근 빌라 상대로 팽팽한 면이 있는 브렌트포드이기 때문에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브렌트포드가 홈에서만큼은 리그 4경기 3승 1패의 호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 정도의 이변픽은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웨스트햄 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이 빠르고 직선적인 역습의 강점이 있는 팀 컬러라는 점에서 어떤 팀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역습을 취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이 되느냐가 중요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이 41.6%로 낮은 팀이고 울버햄튼 역시 48.3%로 웨스트햄보다 높지만 기본적으로 평균 점유율이 낮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노팅엄과의 홈 경기에서 무려 점유율을 68% 높게 가져가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었기 때문에 울버햄튼 역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상당히 어색한 경기력이 나오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예스 감독의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평균 점유율이 41.6%, 전체 16등이기 때문에 울버햄튼보다 낮은 평균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웨스트햄과 울버햄튼 10경기 맞대결 구도를 살펴봐도 모두 울버햄튼이 웨스트햄보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울버햄튼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양상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번 시즌 순위 자체가 웨스트햄이 높은 상황이고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가 대동소이하게 나오거나 웨스트햄이 높게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이번 경기도 울버햄튼이 의도치 않게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웨스트햄이 자신들의 강점인 역습과 세트피스 한 방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역습 득점이 3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세트피스 득점 역시 5골로 준수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레미나 선수가 이번 경기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중원에서 수비적으로 싸워줄 수 있는 레미나 선수의 공백이 꽤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울버햄튼이 원정에서 올 시즌 기복이 있는 팀이고 울버햄튼의 주포 공격수 황희찬 선수 역시 올 시즌 넣은 리그 8골 중에서 원정 경기에서 득점은 2골밖에 없었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원정에서 기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맞대결 상성 자체가 승패가 갈리는 흐름 속에서 홈팀이 근소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흐름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울버햄튼 사이드도 가져가는 이유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주중 유로파 리그 이후에 치르는 주말 EPL 경기 성적이 1승 2무 2패로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에서 주축 자원들이 대거 경기를 소화한 웨스트햄이 또다시 주말 경기에서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홈팀 웨스트햄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울버햄튼도 황희찬 쿠냐를 앞세운 특유의 역습을 통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매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떤 팀이 주도권을 쥐면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소시에다드 대 베티스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주중에 유럽 대항전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소시에다드가 이틀 더 일찍 경기를 치르고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홈 어드밴티지, 홈바를 가장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베티스가 최근에 주전 골키퍼 브라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골문이 다소 불안한 면이 있는데 특히나 원정에서는 홈보다 실점이 무려 11골이나 증가가 되면서 무실점 경기도 딱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것이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이 공통점이 있는데 라리가에서 세트피스가 가장 강력한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시에다드가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전체 1등, 베티스가 6골로 공동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 한 방이 강력하고
양 팀은 세트피스 실점도 나란히 2골밖에 없어서 세트피스 수비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픈 플레이 공격 지표면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소시에다드가 근소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14.91골로 오히려 베티스의 15.63골보다 적지만 실제 득점은 소시에다드가 17골, 베티스가 13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은 소시에다드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베티스의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최근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평가전을 제외하고 공식 경기에서 베티스가 소시에다드 상대로 7경기에서 3승 4무 무패 천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베티스가 소시에다드 원정에서는 4경기 2승 2무 무패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 시즌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무려 8번으로 최다 무자비 1등을 보여주고 있는 베티스이고 유로파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5경기 성적도 1승 3무로 무자비 면모가 많았던 베티스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당기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시에다드 역시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이 2승 2무 1패로 승률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베티스의 무자비 면모와 상대 전적에서의 천적 면모를 고려하면 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바치고 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리버풀 대 맨유 노스웨스트 더비인데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맨유의 핵심 자원 부상 및 징계 결정을 고려하면 리버풀 원정에서 이변을 만드는 것은 꽤나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맨유는 핵심 수비 자원들의 결장뿐만 아니라 이번 경기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는 것이 굉장히 뼈아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유의 브루노 선수가 경기당 기회 창출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맨유의 공격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드필더라는 점에서 이번 리버풀 원정에서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는 것은 굉장히 뼈아픈 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전방 압박을 굉장히 빡세게 가져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압박의 효율성을 놓고 보면은 리버풀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대 진영 높은 위치에서 공을 탈취하는 하이 턴오버 횟수는 맨유가 165회로 리버풀의 148회보다 많지만 그 하이 턴오버를 득점으로 연결한 횟수가 리버풀이 3골, 맨유는 0골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리버풀의 전방 압박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양팀의 역습 공격 수비 능력을 비교를 해봐도 올 시즌은 리버풀이 맨유보다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고 맨유 역시 역습이 강하긴 하지만 역습 득점이 2골로 리버풀보다 적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역습 실점 면에서는 오히려 맨유가 역습에 의한 실점이 3실점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2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습 실점 1골을 당하고 있는 리버풀보다 역습 수비도 약한 맨유라는 점에서 충분히 리버풀이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이렉트 공격 지표를 비교를 해봐도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와 횟수가 근소하게 리버풀이 앞선다는 점에서 역습적인 측면에서도 리버풀의 역습이 좀 더 위력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중에 유럽 대항전을 치른 양팀이지만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위니용 원정에서 주전 자원들을 아예 소집 명단에서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서 과감한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리버풀이 전혀 밀릴 것이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3번 경기는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라스 팔마스 대 카디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라스 팔마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가르면서 카디스 쪽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이나 상승세를 고려하면 홈팀 라스팔마스의 우세가 그려지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8경기에서 6승 1무 1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라스팔마스이고, 무엇보다 라스팔마스의 주전 골키퍼 바에스 선수가 선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스팔마스의 바예스 골키퍼가 선방 확률이 무려 81.2%로 라리가에서 전체 1등을 달리고 있고, 득점 차단 면에서도 6.3골로 가장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라스팔마스의 주전 골키퍼 바예스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예스 골키퍼의 활약에 힘입어서 라스팔마스가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7경기 4실점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제공권과 세트피스 한 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디스가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딱 한 골로 세트피스 실점이 두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강력한 세트피스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카디스가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8경기 3무 5패, 원정에서 승리가 없고 원정 8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0번으로 원정에서는 수비력이 상당히 흔들리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라스팔마스가 홈에서의 짠물 수비 그리고 점유 축구를 앞세운다면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라스팔마스 쪽으로 구매율이 너무나 많이 몰린 느낌이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라스팔마스가 올 시즌 리그 3연승 문턱에서 2번이나 3연승에 좌절이 됐었던 패턴이 있고, 상대전적 면에서도 친선 경기를 제외하면은 최근 공식전에서는 카디스 상대로 유독 약했던 모습이 있는 라스팔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는 라스팔마스의 주전 왼쪽 측면 수비수인 카르도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데, 이 선수가 제공권, 인터셉트, 태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측면 수비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반대로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알레오 선수가 리그 2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카르도나가 빠지는 라스팔마스의 왼쪽 측면 수비 공백을 노려볼 수 있는 카디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7.51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낮은 팀이라서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번째로 낮은 팀이 9.33골의 라스팔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라스팔마스 역시 경기를 주도하는 것에 비해서는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카디스의 투톱 공격수인 크리스 라모스와 호르의 마르티 선수가 라스팔마스의 최전방 공격수들의 퀄리티에 밀리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라스팔마스는 올 시즌 팀 내에서 최다 득점 자원이 공격수가 아니라 미드필더 포지션인 로드리게스 선수이기 때문에 라스팔마스의 최전방 공격자들의 골 결정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디스의 골키퍼 레데스마 골키퍼 역시 라리가에서 90분당 선방 지표가 전체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선방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라스팔마스가 은근히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4번 경기는 라스팔마스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73회차 현미경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